텐텐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가 찡찡이, 2위는 마루, 문재인은 3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헐. 맞는 말 아닙니까? 3위가 김정숙 여사 아닐까요? 아, 0143님의 트윗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5월 10일이군.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던 50 총선거로부터 꼭 69년 만에 다시 민주적 정권 개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1.2%인가요? 1%인가요? 1%. 네. 저는 41.6이 되기 바랬거든요. 416. 이왕 하는 거 박근혜 탄핵 과정이 다 숫자로 만들어진 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박근혜 당선도 51.63이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온갖 음모론이 시작됐고요. 근데 41.6이었다고 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캐로님의 트윗입니다. 문재인 이름 뒤에 대통령이라는 칭호 붙는 게 이렇게 울컥할 일이었구나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TV를 틀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어디를 봐도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프레지던트 문이라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친숙하고 뿌듯하고 기분이 그냥 좋아요. 하루 종일 그냥 싱글벙글 그냥 날씨도 좋고 듣기도 좋고.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더 스틸리안 앤 강철비라는 분이 문재인 보려면 인터넷 유튜브 영상으로 봐야 했는데 TV로 보니까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해줬어요. 뭐잖아 이제 뭐 네, 길에서도 볼 수 이제 있는데요. 매일 봐야죠 이제는. 네. 광화문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노란 바람개비님의 트윗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청와대 가는 길 일부러 광화문 광장으로 가셨다고 함. 방송들 역사에 처음이고 지금 모든 게 처음이래. 천천히 가시면서 시민들께 손 흔들어 주는 것도 예전에는 동원을 하는데 시민들 자발적 모습이라고 광화문 대통령 실현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야당들 찾아가는 것도 처음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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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한 그 3시간만 했던 소통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팀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국회에서도 보니까 취임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다 악수하고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국회 앞마당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네, 일반인들 연호를 하니까 거기에서 손도 흔들어 주고 또 가깝게 다 악수하고 그 과정을 거치다가 국회를 빠져나와서 국회 정문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예. 마포대교를 타고 가잖아요. 네. 좌회전에서 예. 서강대교 가다가 순복음교회에서 우회전해서 마포대교 됐죠. 예.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저기 광화문까지 올라갑니다. 서대문 지나서. 예. 네. 광화문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면 다 손 흔들고요. 그래서 다시 그 광화문 지나가지고 청와대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손 흔들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바로 앞에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랑 다 일일이 약수하고요. 근데 나는 거기까지 끝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따라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청와대. 집무실 바로 밑에 있는 문까지 들어가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건 나 그렇게 생긴 걸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걸 처음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까지는 카메라가 방송 카메라 쫓아가고요. 빨간 카펫 깔려 있는데 2층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는 출입 금지래요. 그래서 카메라가 1층에서 막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두 분이 올라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끝나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바로 한 게 황교안 만난 겁니다. 예, 오찬. 예. 황교안이 오래 기다렸죠. 네. 유파이어 이런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아, 바로 해고하지 한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내각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은 그 국정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각을 바로 없애는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추천한 국무총리 지명자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인사청문회가 통과돼서 임명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날로 파이어죠. 어제까지만 해도 권한대행했던 사람이 황교안이 밥상 앞에 놓고 한참 기다렸다는 문재인 대통령 오시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면. 네, 지금 뭐 예정이 맞아요. 없던 그 막 그 사람들과 악수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한참 밥이 다 말라 비틀어지더라도 기다려야지. 그러죠. 네. 황교안의 생존력은 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사 재청권 뭐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고요. 이낙연 총리 후보가 통과돼야 되는 게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네. 또 국무회의를 열긴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예. 황교안을 당분간은 앉혀놓을 것 같은데 네. 정치권 예상은 한 달 정도 같이 동거할 거라고 하는데요. 황교안이 어제 그랬어요. 더울 거 있으면 덥고 그게 이제 그거 말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황교안이 정말로 그런 걸 바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행사 못하고
예를 들어서 유명정을 그 인사제청해줘. 그러면 황교안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사대에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내 앞에 사람이 가수 뺨치게 잘 불러 제껴서 100 맞아불고 그러면 뒷사람은 거의 의욕상실임. 문재인 대통령의 임종석 비서실장의 조국 민정수석이면 내 앞에 3명 연달아 가수 3명이 노래 부른 것이냐 마찬가지임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인사를 발표하실 때 보통 네, 대변인을 먼저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대변인이 와서 이러이러한 인사를 했다고 브리핑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신선했습니다. 저는. 그게 원래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했대요. 네. 근데 이명박근혜 때 이렇게 바뀌었고 실제로 정권을 막 잡으면 제일 먼저 임명하는 자리가 대변인이랍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도 제일 먼저 윤창중이 임명됐었죠. 예, 예. 최순실 뉴스봇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보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인선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것. 요건데 최순실 뉴스봇이 말하니까 되게 웃기고요.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하고 국정원장 그리고 비서실장 이렇게 세 사람을 직접 소개하고 나는 빠져줄게요 하고 빠지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국무총리나 국정원장 비서실장 후보자들이 기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걸 보면서 질의응답. 예. 세상이 바뀌었구나. 네. 실감했던 장면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180도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정말 바뀌고 있구나, 바뀌었구나를. 네, 그리고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 분들의 외모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 그게 특히 이게 연두부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 특히 경호원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시고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이랍니다. 유유 존잘 증세 없는 복지 잘생긴 왁구가 이룹니다. 아이고야. 인물들이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그 남성을 보는 그 기준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그 경호원들이 이렇게 원래는 은밀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 경호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대통령 그 동선이 워낙 이 시민들하고 가깝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들켜버렸죠. 잘생겼다는 걸. 광화문 광장 유세 마지막 유세 날 제가 갔었는데요. 예. 경호원이 빛이 나요. 정말로 남자인 내가 보는데도 경호원이 지나가는데 정말 잘생기고 네, 조심하십시오. 예. 네. 최소한 혐오감은 느끼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외모를 그래도 꽤 보는 편의 직업군이에요. 자, 윤가피님의 트윗인데요. 민정수석의 검찰을 떡주무르듯 할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좋다는 말도 있는데 문재인이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10년을 파도 미담이나 첨화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라 필요 없다. 조국 같은 원칙주의자면 딱 좋다. 이 인사는 메시지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딱히 정치권 인사들도 아니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확정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 밑도 끝도 없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정수석의 이미지가 지금 우병우에 꽂혀 있어가지고 네. 꽂혀 있는 우병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민정수석은 언론의 이름이 누군지도 드러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역대 민정수석 하면 뭐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청와대 내 국정원처럼 뭔가 이렇게 음지에서 일을 하고 양지를 지향해야 되는 이런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조국 교수의 평상시 지론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지론이 확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있고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인사를 내정하잖아요. 그것도 첫 누구누구를 내정하거나 임명하거나 이럴 때 그게 모든 게 다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걸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조국이 평상시 때 트위터 같은 데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어떤 식의 쓰임새를 받을지 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검찰 출신들이 주로 이제 민정수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친정이기도 해서 그쪽을 개혁하기에는 뭔가 그 인맥관계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예. 거예요. 그래서 조국 교수가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김에 그런 얘기를 해야죠. 외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성토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조국 교수님을 국회에서 몇 번을 뵀거든요. 무슨 뭐 토론회라든지 이제 의원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스터디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장점이 많으면 단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혀 없는 뭔가 이상한 인간이다라는 어떤 새로운 생물을 본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가까워질 수 없다. 저렇게 단점이 하나도 없고 사진빨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고. 저는 그 디스패치에 요구합니다. 조국 교수를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니면서 단점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예, 뭔가 있을 겁니다. 뭐 집에 가서 뭐 강아지를 때린다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청와대의 모습은 그거예요. 오늘 나온 메시지들에 의하면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만들겠답니다. 김기춘 같은 사람들이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비서실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50대 초반이에요. 51살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가 70대 중반입니다. 거의 25년 차이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비서실장이 김기춘처럼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하고 뭐 검찰청장도 하고. 그러면은 청와대가 내각을 눌러버려요. 아우라로.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기춘이면은 장관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눈치만 보고.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젊어요. 50대 초반밖에 안 됐어.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노무현 대통령 와이셔츠 차림으로 예. 각종 비서관들 와이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격의 없이 대화하던 거 보이죠. 그런 청와대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토론이 중심이 네, 네. 되는. 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고요. 저는 다른 거 봤는데 아까 그 청와대 본관 네.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청와대 이제 차를 타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 본관 앞에 직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 악수를 하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일부 직원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같이 근무를 거기서 예, 꽤 오래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박근혜도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 밑에서 있던 그 청와대를 자기 집인 양 들어갔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한 5년 동안 있던 청와대를 다시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김정숙 여사는 그쪽은 안 가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민정수석으로 있거나 비서실장이 있을 때 보니까 예, 예. 그 표정들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딱 그거였어요. 그런 거였었고요. 내 집에 온 거. 김정숙 여사는 여기가 긴장했어요. 청와대야 이렇게 그런 표정이었던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요. 예. 김홍걸님의 트윗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난 20년간 정부 요직 인사를 지켜봤지만 오늘만큼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조국 수석님을 믿습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 그리고 좀 걱정을 좀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숙면을 하고 싶은 별얀비라는 분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언론을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마주해야 한다. 1의 공을 100으로 키워냈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이 아닌 1의 실을 100으로 부풀려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언론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유시민 작가도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어용 언론인,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잖아요. 트위터에도 그러니까 어용 시민 나는 오늘부터 어용 시민 할 거야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어용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아, 오늘부터 우리 어용이 된 거네요. 그렇죠. 어용 방송입니다. 원래 인간이 좀 편협할 때 더 자유로워진다고 예, 억지로 이렇게 좀 균형 잡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없어집니다. 제가 그런 예. 이야기를 가끔씩 했던 적이 있어요. 정권이 힘을 갖기 전에 미리 그들을 기득권으로 보고 싸울 태세를 갖추는 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밀어주고 나서 그래도 정말 막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죠.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비판부터 합니까? 그리고 오늘 그 트위터에서 주요 이슈 그러니까 검색어 상위권에 뭐가 있었냐면은 휩싸인 검찰이었어요. 휩싸인 검찰. 아, 거기 완성해 보세요. 그 문맥 하나가 이제 주요 키워드였는데 휩싸인 검찰이었습니다. 앞에나 뒤에 문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에 의해 멘붕에 휩싸인 검찰. 아,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시네요. 아, 조국 민정수석 내정설에 충격 휩싸인 검찰 이런 건데요. 충격이구나. 조국 교수가 고강도 검찰 개혁을 외쳐온 대표적인 인사.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개혁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는 게 조국 교수의 평상시 오랜 시간 동안의 지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흉격 휩싸였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네.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수처 만들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심한 경우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줄 수 있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의 대상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검찰은 정치인이라든지 기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수사를 하는 거고 경찰은 일반 흔히 말하는 잡범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상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조국 교수 건 그렇고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있는 게 법무부 장관 임명건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임명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건에서 하나의 뜻이 일관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검찰 애들은 끝나는 거죠. 정치 검찰은 없어지게 되는 지금 거죠. 검찰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이게 검찰이니까요. 네. 세계적인 어떤 그 현황들을 봐도,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이. 예.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 만큼 사실 법무부가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검사들이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이제 법무부 자체를 흔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려면 분명히 개혁을 해야죠. 그 고난도 나누고 축소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조국 교수 건,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건, 그 다음에 검찰총장 건까지 일관되게 움직여준다면 아마 우병우 라인은 전체가 다 옷을 벗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특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조국 교수가 저는 정치권에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 예, 저도 안 나갈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선출직에 나간 건 아니지만 조국 교수 하면은 사실 민주 진보 진영의 최고의 브레인 뭐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예. 저는 근데 5년 전에 기억나는데 강남역에서 조국 교수가 선거운동하고 막 토크하고 차 위에서 그랬던 전 기억도 나고 그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도 폴리페셔라고 또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런 느낌 전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조국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으로 간다고 하고요. 우병우와 조국 어떤 대비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교수 전임 민정수석이 누굴까요? 조국 교수 전임이요? 예, 우병우 아니었어요? 최재경이죠. 아, 맞다. 잠깐 중간에 낀 게 너무 짧게 낀 게 있어가지고. 있어요. 예. 자, 분위기 전환하는 의미에서 레아퐁님의 트윗입니다. 이 영어로 나와 있는 트윗을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콩글리시를 읽겠습니다. Moon is the name. Moon only reflects the light of the sun. 그래서 달이 이름이야?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잖아. 외국에 해외에 있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트윗을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한국 트위터가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But it is the only hope when the world is dark. 이렇게 달아가지고 예. 그런 건 좀 희상님한테 넘기면 안 돼요. 너무 투박하잖아. 이거 독일어 아, 그런가? 들었어? 독일어. 아, 독일어 같아요? 그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은데요, 왜? 하지만 세상이 어두울 때 그건 유일한 희망이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 앞에다가 이거 좀 철자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도라는 분이 외국인들에게 문재인 당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참 어려울 것 같다. 저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이 된 거야? 하고 물으면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는데 한 여대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어느 프로야구 선수들이 도박을 한 것에서 시작하는데 땡땡땡 하면 외국인들이 응응응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 역사 네. 이거는 거의 학술 자료예요. 대하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짧고 그래도 드라마 한 편으로 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하죠, 스토리가. 네.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선거 마무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얘기 잠깐만 하고 또 트위터 한번 섞어볼게요. 역대 민주화 이후에 진영 간 단일화 없이 선거한 경우도 사실상 최초라고 예, 해요. 맞습니다. 예. 41%밖에 안 되는 득표지만 역대 가장 이의와의 표차가 많이 난. 예. 물론 이제 박정희 이전 뭐 전두환 이전은 의미가 좀 다르니까 예, 그건 민주화 의미 이후에. 없죠, 예. 그러니까 41%밖에 안 되지만 이의하고 격차가 지금 현재 557만 예, 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과반이 넘나 안 넘느냐는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친 것 같고 그 정도 되면은 국정에 있어서의 동력은 분명히 됐죠. 예, 이번 대선에 기존 언론들이 갖고 있던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후보자가 몇 명이었죠? 13명. 13명이었잖아요. 네. 그 끝까지 간 후보자가. 그런데 언론에서는 5명만 얘기하잖아요. 5자 구도에서 41.1%라고 얘기하거든요. 13자 구도에서 41.1%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13자 구도. 13자 13자 구도. 5자 구도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구도가 될 수 없죠. 이번이 헌정사 최초로 대선 연대 없이 민주당 단독 집권에서 성공했고요. 헌정사 최초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세론으로 대선 승리했고 YSDJ 이후 최초로 대선 재도전해서 성공 사례입니다. 그리고 DJ가 후보였던 97년 대선 이후 20년 만에 당과 후보가 하나로
경선과 다 모두 깨끗이 치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비난과 흔들기를 그 참아내면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온 게 시스템 공천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의 어떤 뿌리부터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 그 12년 대선 때 그러니까 당이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선거 캠프 구조는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점이 자기 줄이나 자기 계파가 아니라 당의 시스템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단결된 힘으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심어놓은 게 이제 결과를 얻은 거죠. 정말 보기 좋았어요. 행복한 22일이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역사라는 게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만약에 비주류가 그대로인 상태로 국민의당이 깨지지 않은 선거였다 그러면 또 다른 그 논란에 휩싸이면서 서로 사분 오열되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세용지마의 그 할아버지께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요. 다음에 바로 불행이 와 이렇게 예. 불행하면 야, 힘내 임마 금방 좋아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실천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잘 됐다 분당하는 게 근데 그런 어떤 효과를 보는 것 같고요. SNL 코리아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성대모사 하시는 분 문재수 씨죠. 예. 이분이 이름 지은 게 정말 잘 지었다고 느끼는 게 그게 일종의 이제 뭐 징크스처럼 받아들여지는 거 있잖아요. 예. 대학도 재수, 예. 사법고시도 재수, 예. 대통령도 재수. 재선을 한번 더 시키면 어떨까요? 할 수만 있다면은 이게 원래 이제 만약에 개헌 얘기가 나와요. 뭐 지금 벌써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이제 공약은 지방선거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집권 1년밖에 안 됐을 때 개헌 이야기 꺼내는 거는 여야하고 다 별로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차라리 3년 후에 있을 총선 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개헌 관련해 갖고 개헌을 하게 되면은 해당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 정권부터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나갈 수는 없는데요. 개헌이 된 상태로 그 다음 선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 선거에는 전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푸틴처럼. 예. 그러니까 푸틴은 막- 걸러가면 됩니다. 걸러가면. 푸틴은 그 4년 연임제 중임이 아니고 연임 이런 개념이라 자기가 나중에 총리로 내려가. 그리고 4년 쉬었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가. 근데 이런 방식도 잘하면 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이 재선의 나라지만 그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재선 이상도 했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문재인을 재선시키려면 말이에요. 그 당사자가 원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근데 그분은 오늘 취임사에서 그렇게 밝혀버렸어요. 취임한 후에 고향 내려가서 여생을 보내겠다 이렇게. 퇴임하고 나서. 예. 고향 내려간 친구분도 계셨죠. 캣벌루님의 tweet입니다. 그런 친구를 둔 노무현이 부럽고 그런 친구를 가진 문재인이 대단하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봉화에 내려가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서 인사하고 펑펑 울고 왔다라는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저도 금요일에 내려가서 한바탕 울고 올 예정인데요.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고 지켜봐 주셔서 고맙고 5년 더 지켜주시고 50년 더 지켜봐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다녀올 건데요. 이런 친구를 저도 구합니다. 친구를 구한다고요? 이런 친구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전생에 우주를 구해야 예. 됐다. 그냥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은 어떨까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루나 3기 민주정부 새시대님의 트윗입니다. 부산노동법률사무소의 인권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음. 오늘 하루 종일 종편에서도 이건 이슈였어요. 부산에 있는 남경복국집 건물에 변호사 간판이 7개가 달려 있는데요. 맨 밑에 변호사 노무현 간판이고 맨 위에서 두 번째가 변호사 문재인 간판이에요. 이 건물에서 대통령 2명을 배출한 거예요. 그렇죠. 야. 대단한 명당 짜린 거죠. 이렇게 명당이 없죠. 대한민국에.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보존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 그렇죠. 보존해야 네. 될 것 같은데 아직 있을란가요? 종편 말씀하니까 엘라님의 트윗이 올라오네요. 종편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문재인에 대해서 말실수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거듭 사과한 거 크크크크크크크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조심해야죠. 종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싸우겠다고 덤비면 처음에는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렇게 정권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고 뭐 인기는 떨어지고 있고 임기는 얼마 안 남았을 때 막 물어뜯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종편 중에서 가장 종편스러운 인물이 TV조선에 네. 김정은이 보고 뚱뚱하다고 디스 비슷하게 생긴 애 있어요. 지가 또 뚱뚱한 놈. 네.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나도 기억이 안 나. 와 오늘 그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을 빠는데요. 정말 민망하더라. 민망해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저 사람들도 언론인이라고 하는구나. 그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엎드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음. 그 복지부동하고 엎드린다고. 근데 종편을 보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쓰러지는 잡초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쓰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홍준표가 그런 얘기했죠.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쓰러진다고 검찰 보고.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공무원들은 바람이 불기 전에 쓰러지는데 종편은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거죠. TV조선에 관한 트윗이 올라온 게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로님이 올려주셨는데요. TV조선에서 대통령 너무 강행군 하신다고 좀 쉬셔야 된다고 걱정하네. 아 씨발 다 썰고 적응 안 되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낯설고 적응 안 되네요.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영남이 올려주셨는데요. TV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근무 시절 치아가 10개나 빠질 정도로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진행자 1, 진행자 2, TV조선 미친 듯. 지들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도 해야지. 우리는 어제 방송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미리 치아를 뻗고 들어가시라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모습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 모르죠. 당연한 이야기지. 제가 굉장히 야구 광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 광팬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고가 경남고인데 경남고는 야구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심지어 왜 그 최동원 선수가 선수협의회 만들어가지고 막 그랬을 때 네. 그때 변호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전에서 세 팀의 유니폼을 입었어요. 광주 가서는 해태 타이거스 옷 입고요. 부산에서는 롯데자이언트 옷 입었고요. 쓰레기 봉다리 예. 머리에 쓰시고. 창원에 가서는 NC 유니폼까지. 맞아요. 올해 있을 코리안 시리즈나 또는 올스타전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할 수 시구.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그 포수가 손이 아프면 어떡하죠? 때려주고 싶다 진짜.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학창 시절 때 선수였었죠?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이라서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부가 있고 이분이 대학교를 들어가셔가지고 그 야구 선수들이 정말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동아리 그런 개념으로 야구까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분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비슷한 뭐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구를 계속 못한 거에 대한 한이 남아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저 장가 갈 때까지 사회인 야구 1부 리그만 거의 한 15년 뛰었어요. 그 투수 하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 투수 출신이다가 중견수로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캐치볼 한번 할 날 기대해 봅니다. 오, 청와대 잔디밭에서요? 그거 좋다. 그렇죠, 거기에. 네. 담장이 많아서 멀리 던져도 공 안 잃어버려요. 내가 그냥 그 공으로 맞춰버릴 거야 그냥. 총알 날라와요. 스나이퍼들이 팍 쏴버려요. 경호원들이 대통령 맞을 것 같으니까 총으로 공을 쏴버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잘생긴 경호원은 몸으로 날아가서 몸으로 막는 거야. 야구공. 저는 우리 그 경호원들이 좀 극히 좀 불쌍해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로 어떻게 지금 럭비공 같이. 오늘 첫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예. 첫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그 주민들이 나와 있었죠. 주민센터 앞에서 환영 행사를 했어요. 예, 아까 새로 우리가 이사 말했듯이. 들어오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입주한 거예요. 그 네. 동네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나바바리를 형성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인사를 받는 거죠. 신입생한테.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은 정해진 동선이 있잖아요. 경호 때문에. 근데 이 동선을 벗어나니까 김경수 의원이 팔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청와대 앞에 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별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중계를 보는데
중계 맞죠? 중계를 보는데 생중계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단결 인사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큰 목소리로 뭐 이 시대에 뭐 공정한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막 이걸 외치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느낌적으로는 오냐 이렇게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아무튼 정말 재밌는 순간이었고 전직이 주는 어떤 상반 대비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박근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보여주는. 박근혜가 한 것과 한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진 느낌이어서 우리 1호실에 크레용님이라고 오늘 그 청원여자동주민센터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또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 오늘 이제 이 방송 바로 직전에 방송하신 우리 정치인분들이 되게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원래 노무현 정권 때도 했던 거다. 사람들이 그걸 까먹고 10년 만이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진짜. 예. 청와대도 개방했고. 아니, 그게 또 언론들의 악랄한 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실패한 참여정부 실패로 온 일을 기정사실처럼 해서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했던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맞아요.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모든 게 낯선 거죠. 어차피 빨아드리는 김에 조금 더 빨아드리겠습니다. 송문공의 뉴스레터님이 트윗을 올려주셨는데요. 인권 변호사 문재인 후보가 특수부대 레인저스 출신이라는 사실에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대통령 가운데 특수부대 레인저스 출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다. 현재 국격 치솟는 중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다른 분들이 그 리플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 해리슨 포드가 나온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를 올려주면서 이게 영화로 나올 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특수부대 출신 대통령을 갖게 되다니.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회의에 순방하다가 사건 벌어지면은 대통령이 그걸 다 해결해 버리는 거야? 예,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님은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저 진지 빨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레인저스가 아닙니다. 레인저스는 한국으로 치면 수색대 되죠. 문 대통령은 특전사거든요. 미국으로 치면 소컴 특수전사령부 소속입니다. 델타 포스 아니면 그린베레로 봐주셔야 함. 그렇게 보여주죠. 어렵네요. 그 제가 그 팟캐스트 세계 최초의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과 저희 공통점은 상상할 수 없게 많이 있어요 지금. 네. 아 그래서 제가 그 푸른나무님을 존경하잖아요. 정경까지 왜 이러세요? 엿먹이려고. 비행기 납치되면 나를 구해주실 분이니까. 비행기까지 어떻게 가죠? 웃음 꽂힌 만발하고 있네. 듣고 계신 분들 좋으시죠? 이쯤에서 이 방송에 좋아요 안 찍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에이크로라는 분이 쓴 트윗인데 문재인이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해도 아마 티가 안 날 것 같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부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뿐인데 정상이 된다 해서 티가 나진 않는다. 배가 가라앉지 않거나 건물이 붕괴하지 않거나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해서 칭찬을 들을 순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루님의 트윗입니다. 문재인만큼은 노무현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노무현 시절 구운동권과 여야, 전 언론들이 행했던 잔인한 행위를 잊지 말고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약간의 두려움 같은 걸 느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가 내 뜻대로 하면 더 좋아하고 상대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사랑을 몰라주는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든 연예인들이든 어떤 사랑받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현상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고통을 곧 시작할 겁니다. 그런 고통이 곧 시작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것과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고 내가 그걸 비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나하고 관련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좀 공부한다는 느낌? 안 그러면은 내 댓글 하나가 문재인한테 어떤 힘이 된다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오전에 생각했던 거는 묘한 그 철학적인 어떤 깨달음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비난
정의당에 대한 비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 해맑게, 물론 당선됐으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박지원 대표를 만나서도 언제 그렇게 공격받았냐는 듯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생각들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 선명성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예. 야당으로서 박근혜 정권과 싸우지 못하는 뭐 선명성 없는 야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개혁이 범국민적인 힘을 받으면서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태세 전환이 안 되는 거야.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를 사퇴했다고 하면 쌤통이냐 어쩌고저쩌고 고소고발을 해.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대구에 있는 분들도 어디 경남 어디에 있는 분들도 야 내가 찍진 않았지만 문재인 되게 잘하고 있네라고 박수 쳐줘야 되는 시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럴 때는 어제 제가 방송에 했던 이야기처럼 약간 시비가 좀 걸리려는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자셨던 택시기사분에게 존중합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내렸던 그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철학적 깨달음이 뭐냐면 문재인의 개혁 방식이 싹 쓸어버려? 사실은 근거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법적인 게 아닌 걸로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혁을 해나감에 있어갖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걸 깨달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국회의석은 이제 안 중요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한참 박수 쳐주고 여론이 막 빗발치게 만들어질 때 그 힘으로 1, 2년 안에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철학적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그 행보를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굉장히 즐기고 있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박지원이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표정을 보니까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감정으로 지금까지 뭐 하다못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와의 마찰 그리고 또 다른 뭐 안철수 지지자와의 마찰 정의당 지지자와의 마찰 이런 거를 홀가분하게 좀 벗어 던지고요. 이제는 좀 그분들도 우리가 케어해주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토닥토닥해서 당신이 찍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걸로 공격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를 끌어나가야 진정한 국민 통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망가진 게 5년 만에 갑자기 복구된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그 다음 정권이 할 수 있는 기반만 닦아놔도 대단히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랬던 어떤 급격한 개혁, 변화 이런 것과 거리가 굉장히 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왔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성과나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억지로 꾸며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현실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를 부는지 우리가 같이 봐주면 힘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을 믿어요. 박근혜가 아니다. 퇴진시켜야 된다. 국민의 명령이다 해서 퇴진시켰고 퇴진이 뭐야? 깜빵에 넣고 그리고 끝까지 답을 얻어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길을 가던 이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탈선을 하지 못하게 하면 감히 생각지도 못하게 길을 지켜봐 주는 것도 그게 우리 몫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겠다고 지지자들도 꾸준히 말해왔고 그게 지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무조건 하는 거 좋다 박수치는 게 아니고 지켜봐 주는 것도 정말 지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깐똥이라는 분이 트위터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요. 아까도 희랑님도 그렇지만 좀 읽기 쉽게 좀 닉네임 만들어주세요. 닉네임 좀 쉽게. 네, 깐똥이라는 분이 문재인을 찍지 않았어도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가 짊어지게 된 짐의 무게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타깝고 착잡하며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인사 중에 화제가 된 인물 임종석 비서실장이라고 보는데요. 첫날부터 딴지를 거는 자유한국당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마 그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못하고 대변인이 정준길 씨 아시죠? 그 양반의 꽤 오래전에 굉장한 비난을 받았던 그분인데 취임 첫날이지만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임 비서실장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냈으며 주사파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거 자체가 사실 좀 막나란 선동이거든요. 주사파라는 게 말 그대로 주체사상파 아닙니까? 예. 김일성을 김일성, 따른다는 예. 뜻이에요. 이건 어떤 증거도 없는 이미지, 예. 낙인찍기 이런 거고. 1989년 임수경 전 의원 방북 사건을 진두지휘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3년 6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임수경 전 의원이 방북 사건, 그 양반은 국회의원까지 지냈잖아요, 최근에도. 예. 네. 방북 사건이라는 게 그들의 지지를 받아갖고 간첩질한 게 아니고 통일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실제 몸으로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남북 화해 분위기로 정부가 몰고 갔어요. 분위기는. 그래서 그 분위기에도 고무돼서 전대협에서 대표단을 파견을 한 건데 바로 이제 공안 칼날을 휘둘렀죠. 자기들이 분위기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북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라고 논란이 되었던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과거 개성공단 지원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 잘한 거잖아요, 이게. 잘한 거네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주사파 출신이자 개성공단 출신자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다. 개성공단 출신자.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발목 잡기거든요. 첫날부터. 저열한 거죠. 임종석 전 의원이 서울시 정무 부시장이었어요. 그러게요. 예. 주사파이면서 사실 지들이 말하는 간첩이 지금 서울시 부시장이었단 말이야? 간첩이란 말은까지는 못하고 잡혀갈까봐. 너무 수준 떨어져요. 썩겨환타님이 이렇게 글을 쓰셔주셨네요. 지네는 김문수도 있으면서. 이재호도 있으면 있었죠. 이재호는 다른 당으로 나왔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 묘하네요. 요거는 지들도 알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예. 개성공단 추진자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개성공단 추진한 사람 많이 있죠. 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있고 임종석 전 의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씩만 더 소개를 해 주십시오. 문재인 키워드. 저는 그 청소년 투표 했던 거 보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 좀 인상적이던데 청소년 투표라는 트윗 계정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투표 온라인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1위 문재인 후보 39.76%, 2위 심상정 후보 37.42%, 3위 유승민 후보 10.55%, 4위 안철수 후보 8.63%, 5위 홍준표 후보 2.44%.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5만 명이 넘는 이벤트였는데 이게 이제 촛불을 지켜보고 이번 선거를 지켜봤던 청소년들의 행동인데 이게 정말 의미가 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얻었을 때 어떻게 이 표를 행사하고 정치를 어떻게 표현하게 될지 정말 기대되고 그리고 이 그 민주정부라고 이제 통칭되는 이 형태의 그 정권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미래를 굉장히 열어둔 상태의 선거였다고 보는 게 20대의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더군다나 10대들이 그렇게 높아지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 개념. 지금 현재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마인드는 운동권이어도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 같은 것들 때문에 정통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개인적인 역사가 없는 젊은 친구들이나 아직 어린 친구들은 예. 실제로 그들이 공약이 봤을 때 반짝반짝하고 예. 권위주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공약들을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은 굉장히 미래가 있는 정당이라고 보고 어쩌면 지방선거에서 내년에 약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예. 그리고 어제 선거가 패배로 끝나자마자 뭐 2억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예, 이야기가 3시간 만에 네. 2억이 좀 들어왔다고. 후다다당님의 트윗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위원장의 김상조 교수 내정이라는데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은 재벌 개혁의 의지가 약하다고 욕먹었는데 공정위 위원장의 김상조라 허허허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댓글이 더 재밌습니다. 좋은 글들이 많아요. 대통령은 인사권으로 말하는 자리이지요. 이런 걸 진짜 코드 인사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삼성 사냥꾼 김상조 교수가 내정되었다니 적재적소란 말이 딱.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 이것은 거시 혁명에 가까운 인사입니다. 예, 지금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닌데 지금 이게 김상조 교수로 가는 것 같은데요. 헐 조국 민정수석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작부터 돌직구 이런 글도 멘션도 있고요. 불량 목사님의 트윗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문재인 대통령님 혼자서만 하실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 제3의 유시민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의 편에 끝까지 서자. 그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국민의 힘이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하는 그 기사를 걸어주셨는데요. 끝까지 그냥 지켜보고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왜 잘못하는지 지켜봐주는 게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별얀비라는 분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언론을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마주해야 한다. 1의 공을 100으로 키워냈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이 아닌 1의 시를 100으로 부풀려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언론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언론인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잖아요. 트위터에도 그러니까 어용 시민 나는 오늘부터 어용 시민 할 거야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어용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아, 오늘부터 우리 어용이 된 거네요. 그렇죠. 어용 방송입니다. 원래 인간이 좀 편협할 때 더 자유로워진다고 예, 억지로 이렇게 좀 균형 잡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없어집니다. 제가 그런 예. 이야기를 가끔씩 했던 적이 있어요. 정권이 힘을 갖기 전에 미리 그들을 기득권으로 보고 싸울 태세를 갖추는 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밀어주고 나서 그래도 정말 막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죠.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비판부터 합니까? 그리고 오늘 그 트위터에서 주요 이슈 그러니까 검색어 상위권에 뭐가 있었냐면은 휩싸인 검찰이었어요. 휩싸인 검찰. 아, 그거 완성해 보세요. 그 문맥 하나가 이제 주요 키워드였는데 휩싸인 검찰이었습니다. 앞에나 뒤에 문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에 의해 멘붕에 휩싸인 검찰.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시네요. 아, 조국 민정수석 내정설에 충격 휩싸인 검찰 이런 건데요. 충격이구나. 조국 교수가 고강도 검찰 개혁을 외쳐온 대표적인 인사.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개혁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는 게 조국 교수의 평상시 오랜 시간 동안의 지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흉격 휩싸였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네.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수처 만들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네. 심한 경우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줄 수 있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의 대상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검찰은 정치인이라든지 기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수사를 하는 거고 경찰은 일반 흔히 말하는 잡범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조국 교수 건 그렇고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있는 게 법무부 장관 임명권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임명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건에서 하나의 뜻이 일관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검찰 애들은 끝나는 거죠. 정치 검찰은 없어지게 되는 지금 거죠. 검찰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이게 검찰이니까요. 세계적인 어떤 그 현황들을 봐도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이. 예.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 만큼 사실 법무부가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검사들이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이제 법무부 자체를 흔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려면 분명히 개혁을 해야죠. 그 권한도 나누고 축소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조국 교수 건,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건, 그 다음에 검찰총장 건까지 일관되게 움직여준다면 아마 우병우 라인은 전체가 다 옷을 벗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특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조국 교수가 저는 정치권에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 예, 저도 안 나갈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선출직에 나간 건 아니지만 조국 교수 하면은 사실 민주 진보 진영의 최고의 브레인 뭐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5년 전에 기억나는데 강남역에서 조국 교수가 선거운동하고 막 토크하고 차 위에서 그랬던 전 기억도 나고 그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도 폴리페셔라고 또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런 느낌 전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조국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으로 간다고 하고요. 우병우와 조국 어떤 대비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교수 전임 민정수석이 누굴까요? 조국 교수 전임이요? 텐텐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가 찡찡이, 2위는 마루, 문재인은 3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벌. 맞는 말 아닙니까? 3위가 김정숙 여사 아닐까요? 아, 0143님의 트윗입니다.
그렇고 보니 오늘이 5월 10일이군.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던 50 총선거로부터 꼭 69년 만에 다시 민주적 정권 개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1.2%인가요? 1%인가요? 1. 네. 저는 41.6이 되기 바랬거든요. 4.16. 이왕 네. 하는 거 박근혜 탄핵 과정이 다 숫자로 만들어진 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박근혜 당선도 51.63이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온갖 음모론이 시작됐고요. 근데 41.6이었다고 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캐로님의 tweet입니다. 문재인 이름 뒤에 대통령이라는 칭호 붙는 게 이렇게 울컥할 일이었구나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TV를 틀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어디를 봐도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President Moon이라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친숙하고 뿌듯하고 기분이 그냥 좋아요. 하루 종일 그냥 싱글벙글 그냥 날씨도 좋고 듣기도 좋고. 비슷한 그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더 스틸리안 앤 강철비라는 분이 문재인 보려면 인터넷 유튜브 영상으로 봐야 했는데 TV로 보니까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잖아 이제 뭐 네, 길에서도 볼 수 이제 있는데요. 매일 봐야죠 이제는. 네. 광화문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노란 바람개비님의 트윗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청와대 가는 길 일부러 광화문 광장으로 가셨다고 함. 방송들 역사에 처음이고 지금 모든 게 처음이래. 천천히 가시면서 시민들께 손 흔들어 주는 것도 예전에는 동원을 하는데 시민들 자발적 모습이라고 광화문 대통령 실현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야당들 찾아가는 것도 처음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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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한 그 3시간만 했던 소통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팀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국회에서도 보니까 취임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다 악수하고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국회 앞마당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네, 일반인들 연호를 하니까 거기에서 손도 흔들어 주고 또 가깝게 다 악수하고 그 과정을 거치다가 국회를 빠져나와서 국회 정문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예. 마포대교를 타고 가잖아요. 네. 좌회전해서 예. 서강대교 가다가 순복음교회에서 우회전해서 마포대교 됐죠. 예.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저기 광화문까지 올라갑니다. 서대문 지나서. 예. 네. 광화문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면 다 손 흔들고요. 그래서 다시 그 광화문 지나가지고 청와대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손 흔들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바로 앞에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랑 다 일일이 약수하고요. 근데 나는 거기까지 끝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따라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청와대. 집무실 바로 밑에 있는 문까지 들어가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건 나 그렇게 생긴 걸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걸 처음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까지는 카메라가 방송 카메라 쫓아가고요. 빨간 카펫 깔려 있는데 2층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는 출입 금지래요. 그래서 카메라가 1층에서 막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두 분이 올라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끝나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바로 한 게 황교안 만난 겁니다. 예, 오찬. 예. 황교안이 오래 기다렸죠. 네. 뉴파이어 이런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아, 바로 해고하지 한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내각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은 그 국정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각을 바로 없애는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추천한 국무총리 지명자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인사청문회가 통과돼서 임명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날로 파이어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민정수석은 언론의 이름이 누군지도 드러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역대 민정수석 하면 뭐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청와대 내 국정원처럼 뭔가 이렇게 음지에서 일을 하고 양지를 지향해야 되는 이런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조국 교수의 평상시 지론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지론이 확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있고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인사를 내정하잖아요. 그것도 첫 누구누구를 내정하거나 임명하거나 이럴 때 그게 모든 게 다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걸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조국이 평상시 때 트위터 같은 데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어떤 식의 쓰임새를 받을지 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검찰 출신들이 주로 이제 민정수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친정이기도 해서 그쪽을 개혁하기에는 뭔가 그 인맥관계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예. 거예요. 그래서 조국 교수가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김에 그런 얘기를 해야죠. 외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성토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조국 교수님을 국회에서 몇 번을 뵀거든요. 무슨 뭐 토론회라든지 이제 의원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스터디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장점이 많으면 단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혀 없는 뭔가 이상한 인간이다라는 어떤 새로운 생물을 본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가까워질 수 없다. 저렇게 단점이 하나도 없고 사진빨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고. 저는 그 디스패치에 요구합니다. 조국 교수를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니면서 단점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뭔가 있을 겁니다. 뭐 집에 가서 뭐 강아지를 때린다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청와대의 모습은 그거예요. 오늘 나온 메시지들에 의하면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만들겠답니다. 김기춘 같은 사람들이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비서실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50대 초반이에요. 51살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가 70대 중반입니다. 거의 25년 차이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비서실장이 김기춘처럼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하고 뭐 검찰청장도 하고. 그러면은 청와대가 내각을 눌러버려요. 아우라로.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기춘이면은 장관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눈치만 보고.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젊어요. 50대 초반밖에 안 됐어.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노무현 대통령 와이셔츠 차림으로 각종 비서관들 와이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격이 없이 대화하던 거 보이죠. 그런 청와대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토론이 중심이 네. 되는. 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고요. 저는 다른 거 봤는데 아까 그 청와대 본관 네.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청와대 이제 차를 타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 본관 앞에 직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 악수를 하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일부 직원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같이 근무를 거기서 예, 꽤 오래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박근혜도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 밑에서 있던 그 청와대를 자기 집인 양 들어갔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한 5년 동안 있던 청와대를 다시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김정숙 여사는 그쪽은 안 가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민정수석으로 있거나 비서실장이 있을 때 보니까 그 표정들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딱 그거였어요. 그런 거였었고요. 내 집에 온 거. 김정숙 여사는 여기가 긴장했어요. 청와대야 이렇게 그런 표정이었던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요. 네. 김홍걸님의 트윗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난 20년간 정부 요직 인사를 지켜봤지만 오늘만큼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조국 수석님을 믿습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 그리고 좀 걱정을 좀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숙면을 예. 우병우 아니었어요? 최재경이죠. 맞다. 잠깐 중간에 낑겨 너무 짧게 낑기네 있어가지고. 있어요. 예. 자, 분위기 전환하는 의미에서 레아퐁님의 트윗입니다. 이 영어로 나와 있는 트윗을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콩글리시를 읽겠습니다. Moon is the name. Moon only reflects the light of the sun. 그래서 달이 이름이야?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잖아. 외국에 해외에 있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트윗을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한국 트위터가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But it is the only hope when the world is dark. 이렇게 달아가지고 예. 그런 건 좀 희랑님한테 넘기면 안 돼요. 너무 투박하잖아. 이거 독일어 그런가? 들어서 독일어. 독일어 같아요? 그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은데요. 왜? 하지만 세상이 어두울 때 그건 유일한 희망이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 앞에다가 이거 좀 철자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도라는 분이 외국인들에게 문재인 당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참 어려울 것 같다. 저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이 된 거야? 하고 물으면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는데 한 여대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어느 프로야구 선수들이 도박을 한 것에서 시작하는데 땡땡땡 하면 외국인들이 응 이렇게 되나. 그렇죠. 그 역사 이거는 거의 학술 자료예요. 대하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짧고 그래도 드라마 한 편으로 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하죠 스토리가. 네.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선거 마무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얘기 잠깐만 하고 또 트위터 한번 섞어볼게요. 역대 민주화 이후에 진영 간 단일화 없이 선거한 경우도 사실상 최초라고 해요. 맞습니다. 41%밖에 안 되는 득표지만 역대 가장 이의와의 표차가 많이 난
예. 물론 이제 박정희 이전 뭐 전두환 이전은 의미가 좀 예, 다르니까 그건 민주화 의미 이후에 없죠. 예. 그러니까 41%밖에 안 되지만 이유하고 격차가 지금 현재 557만 예, 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과반이 넘나 안 넘느냐는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친 것 같고 그 정도 되면은 국정에 있어서의 동력은 분명히 됐죠. 예, 이번 대선에 기존 언론들이 갖고 있던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후보자가 몇 명이었죠? 13명. 13명이었잖아요. 그 끝까지 간 후보자가. 그런데 언론에서는 5명만 얘기하잖아요. 5자 구도에서 41.1%라고 얘기하거든요. 13자 구도에서 41.1%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13자 구도. 13자 구도. 13자 구도. 5자 구도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구도가 될 수 없죠. 이번이 헌정사 최초로 대선 연대 없이 민주당 단독 집권에서 성공했고요. 헌정사 최초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세론으로 대선 승리했고 YS DJ 이후 최초로 대선 재도전해서 성공 사례입니다. 그리고 DJ가 후보였던 97년 대선 이후 20년 만에 당과 후보가 하나로 경선과 다 모두 깨끗이 치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비난과 흔들기를 참아내면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온 게 시스템 공천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의 어떤 뿌리부터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 12년 대선 때 그러니까 당이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선거 캠프 구조는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점이 자기 줄이나 자기 계파가 아니라 당의 시스템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결된 힘으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심어놓은 게 이제 결과를 얻은 거죠. 정말 보기 좋았어요. 행복한 22일이. 권한대행했던 사람이 황교안이 밥상 앞에 놓고 한참 기다렸다는 문재인 대통령 오시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면. 네, 지금 예정이 왔어요. 없던 네. 사람들과 악수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한참 밥이 다 말라 비틀어지더라도 기다려야지. 그러죠. 네. 황교안의 생존력은 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사 재청권 뭐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고요. 이낙연 총리 후보가 통과돼야 되는 게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네. 또 국무회의를 열긴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예. 황교안을 당분간은 앉혀놓을 것 같은데 네. 정치권 예상은 한 달 정도 같이 동거할 거라고 하는데요. 황교안이 어제 그랬어요. 더울 거 있으면 덥고 그게 이제 그거 말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황교안이 정말로 그런 걸 바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행사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유명정을 인사재청해줘 그러면 황교안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사대에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내 앞에 사람이 가수 뺨치게 잘 불러 제껴서 100 맞아 불고 그러면 뒷사람은 거의 의욕상실임. 문재인 대통령의 임종석 비서실장의 조국 민정수석이면 내 앞에 3명 연달아 가수 3명이 노래 부른 것이냐 마찬가지임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인사를 발표하실 때 보통 대변인을 먼저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대변인이 와서 이러이러한 인사를 했다고 브리핑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신선했습니다. 저는. 그게 원래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했대요. 네. 근데 이명박근혜 때 이렇게 바뀌었고 실제로 정권을 막 잡으면 제일 먼저 임명하는 자리가 대변인이랍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도 제일 먼저 윤창중이 임명됐었죠. 예, 예. 최순실 뉴스봇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보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인선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것. 요건데 최순실 뉴스봇이 말하니까 되게 웃기고요.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하고 국정원장 그리고 비서실장 이렇게 세 사람을 직접 소개하고 나는 빠져줄게요 하고 빠지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국무총리나 국정원장 비서실장 후보자들이 기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걸 보면서 질의응답. 예. 세상이 바뀌었구나. 네. 실감했던 장면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180도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정말 바뀌고 있구나, 바뀌었구나를. 네, 그리고 요즘 문재인 대통령 주변 분들의 외모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특히 이게 연두부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 특히 경호원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시고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이랍니다. 유유 존잘 증세 없는 복지 잘생긴 왁구가 이룹니다. 아이고야. 인물들이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그 남성을 보는 그 기준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그 경호원들이 이렇게 원래는 은밀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 경호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대통령 그 동선이 워낙 이 시민들하고 가깝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들켜버렸죠. 잘생겼다는 걸. 광화문 광장 유세 마지막 유세 날 제가 갔었는데요. 예. 경호원이 빛이 나요. 정말로 남자인 내가 보는데도 경호원이 지나가는데 정말 잘생기고 네, 조심하십시오. 네. 네. 최소한 혐오감은 느끼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외모를 그래도 꽤 보는 편의 직업군이에요. 자, 윤가피님의 트윗인데요. 민정수석의 검찰을 떡주무르듯 할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좋다는 말도 있는데 문재인이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10년을 파도 미담이나 첨화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라 필요 없다. 조국 같은 원칙주의자면 딱 좋다. 이 인사는 메시지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딱히 정치권 인사들도 아니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확정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 밑도 끝도 없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정수석의 이미지가 지금 우병우에 꽂혀 있어가지고 네. 꽂혀 있는 우병우